위대한 개츠비를 읽었냐고요? 내가 바로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햄스터가 설명해주는 사건 설명 햄입니다. 2000년대 퍼프데디라는 활동명으로 인기를 끌었던 힙합 거물 콤스는 2001년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헐리우드의 개츠비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호화로운 파티를 주최하면서도 영향력을 과시한 것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음반 프로듀서로 꼽혔던 콤스는 자신이 설립한 배드보이 레코즈를 통해서 그동안 R&B 가수인 어셔, 페이스 에반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저스틴 비버 역시 데뷔 초기에 그의 손을 거쳐서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늘 유명인사로 가득했고 어딜 가나 그를 찾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따랐지만 그의 본 모습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친이자 가수 겸 댄서인 카산드라 벤투라가 구타 및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 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이어진 피해 여성들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디디의 숨겨진 모습은 능력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추악하고 변태스러운 범죄자였습니다. 디디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최근에 미국을 정말 한꺼번에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요.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퍼프데디, 디디라고 불리는 사람은 미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 기업인입니다. 1990년대에 동부 힙합을 일으켜 세운 배드보이 레코즈의 창업자이며 90년대 동부 서부 힙합 전쟁이 사그라든 이후 팜렛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션 존이라는 의류산업을 했고 주류산업도 크게 성공시키면서 2022년 당시에는 억만장자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 디디게이트라는 사건에는 피해자의 9세였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성년자만 25명 정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의뢰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변호사는 콤스를 상대로, 그러니까 디디를 상대로 약물 이용 등 성폭력, 감금,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적 등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디디로부터 지난 25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지금까지 남성 60명, 여자 60명 등 1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절반이 남성이었고 3명 중 2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으며 25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피해자는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 9세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들이 주로 1991년부터 올해인 2024년까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열린 파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건은 대부분 앨범 발매, 새해 전야, 독립기념일 등 파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파티에서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고 약물에 취한 사이에 디디가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디디가 오디션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에게 스타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재적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자 3,000명 이상이 연락을 해왔으며 이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디디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 캐시가 디디를 고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캐시는 8년 전 디디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였는데요. 캐시는 디디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디디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디디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서커스가 된 모든 무모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성적으로 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디디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며 진실은 추측이 아닌 증거에 따라 확립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디디가 얼마나 거물이었냐면요. 디디는 힙합 가수이자 프로듀서, 레이블 대표로 음악계의 거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즈의 창립자로 그래미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B.I.G, 어셔, 페이스 에반스 등을 스타로 프로듀싱하는 데 일조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2005년에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디디의 악랄한 이면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2023년 11월이었어요. 전 여친이었던 캐시가 10년 동안 콤스에게 여러 차례 인신매매, 성폭행,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2005년에 디디와 캐시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 캐시의 나이는 19세, 디디의 나이는 37세였어요. 학대가 시작된 건 캐시가 디디의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였다고 해요. 캐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시적이고 정신없고 약물로 가득 찬 생활 방식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라고 폭로하기도 했어요. 2018년에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LA 집으로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에 캐시는 디디와의 합의를 끝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디가 연루된 많은 사건들을 디디가 돈으로 무마한 적이 정말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후 CNN에서 디디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디디가 당시 여자친구인 캐시를 호텔에서 폭행하는 영상인데 정말 비인륜적이고 너무 잔인하게 캐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캐시의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찬 다음에 캐시의 목덜미를 질질 끌고 들어가거든요.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로 나와서요. 캐시를 반복적으로 걷어차고 목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장면, 그리고 캐시의 가방 등을 빼앗은 뒤에 그녀를 강하게 걷어차고 호텔방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디디에 관한 여론도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많이 바뀌었죠. 캐시에게 고소를 당한 후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디디는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역겨움을 느낀다고도 말했어요. 비록 캐시는 소송을 취하했지만 캐시의 폭로는 기폭제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디디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줄줄이 입을 열면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수많은 배우, 가수, 모델, 래퍼, 일반인 등등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디디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에 피해를 당하거나 그가 뿌린 어떤 액체를 맞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 디디의 난잡한 성행위를 프리오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프리오프는 디디가 직접 제작 및 연출한 거시기 퍼포먼스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뒤엉켜 거시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태였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디디는 혼자 거시기를 하거나 입막음용으로 그 장면을 몰래 목화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프리고프 도중에는 상대를 질식시키거나 밀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위도 벌어졌다고 해요. 일부 프리고프는 며칠 동안 지속됐으며 디디와 피해자들은 정말 마라톤 하듯이 거시기와 약물 사용에 지친 나머지 링거 주사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디디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는 무려 1000병이 넘는 베이비 오일과 윤활제 784개의 거시기 모양을 본뜬 모형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또 소총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디디의 변호사들은 길 아래 코스트코가에서 구입한 것이다. 디디도 다른 미국인들처럼 대량 구매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합의하에 성인들이 한 행위다.
이 나라에서 거시기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청교도적이지 않느냐. 만일 그렇다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발견된 1000병이 넘는 베이비 오일과 윤활제가 마냥 정말 순수한 그 베이비 오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증언이 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디디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 공개되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디디의 저택에서 열렸던 화이트 파티입니다. 화려한 파티는 당시 상류층과 A급 연예인들에게는 꼭 초대받아야 될 파티였어요. 모두가 앞다퉈서 참석하고 싶어하는 파티였고, 이런 까닭에 어떤 파티에는 무려 1000명의 손님들이 몰려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이트 파티 초대 명단에는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 나오미 캠벨, 카니에 웨스트, 머라이어 캐리, 세라 제시카 파커, 러시엘 브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페즈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 한 번씩은 다 거의 다 들어본 유명인들이잖아요. 이런 유명인들은 거의 다 얼굴을 다 내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었다고 합니다. 파티 분위기는 흥에 겨운 나머지 난잡했다고도 합니다. 2008년 파티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발라의 두 여성이 수영장에서 한 남성의 입에 샴페인을 붓고 있고, 다른 사진 속에서는 비키니 하의만 입은 두 여성이 입 거시기를 나누는 동안 누군가 샴페인을 머리 위에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파티에 참석했던 클로이 카다시안은 2014년 친구들에게 엉덩이를 깐 사람들이 절반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음반업계 종사자는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입장객부터 시작해서 진짜 파티가 열리는 가장 은밀한 장소까지 접근 가능한 등급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에서는 음반 계약이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남녀 손님에게 성적으로 굴욕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령 한 젊은 가수에게 디디는 보디가드와 성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하면서 그 대가로 1억 3천만 원과 음반 계약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엑스터시나 코카인 가루를 손님들, 특히 여성들의 몸 위에 뿌려놓은 채 흡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서 디디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듯 행동했다고 합니다. 디디는 나는 누구나 무엇이든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이 삶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궁전의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자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돈을 이용해서 무마시키는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일까요? 너무 자만스럽죠? 디디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이력들, 디디가 여태친 사고들, 디디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온 방식은 모두 돈을 이용해서였습니다. 디디가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된 건 해당 혐의가 처음 제기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9월이었습니다.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에 현재 구금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디디는 이런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디디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내 이름과 가족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항변했어요. 그러면서 고소인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디디가 기소된 후에 말을 아끼고 있는 디카프리오 측은 몇 년 전부터 디디와 교류가 없었다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파티에 몇 번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파티에 갔었다. 그 파티는 프리오프 같은 파티가 아니었다. 그저 대저택에서 열리는 하우스 파티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년이 넘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근거로 디카프리오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수측하는 건 터무니없다. 현재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디디의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14세 때부터 디디와 함께 동거하면서 데뷔했던 어셔는 디디가 체포된 후 돌연 X 계정을 삭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셔는 계정이 해킹되어서 다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디디의 체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셔는 디디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스틴 비버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는데요. 비버 또한 피해자 아니냐, 피해를 밝혀라 라는 여론이 있어서 왜 피해자에게 폭로를 강요하느냐 라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비버는 지난해 디디의 최신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비버 측은 현재 비버는 디디와 협력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알았다면 작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디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해서 가깝게 지냈던 제이지 역시 입을 다물고 있긴 마찬가지예요. 함께 무대에 올라 자선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었던 제이지는 디디와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도 혹은 비난하지도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2019년 디디의 50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면서 친분을 뽐낸 카다시안 자매, 1998년 첫 번째 화이트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던 페릭스 힐튼, 그리고 가족 행사까지 챙겨줄 정도로 두터운 신분을 자랑했던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까지 현재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셀럽들이라고 합니다. 체포된 디디는 가택연금,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5천만 달러, 한화 약 685억을 제시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디가 정말 1990년대부터 지금 2024년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 동안 이런 악행을 저질러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디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밝혀진 사실들이 정말 많은데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2024년 9월 26일에 퍼프데디의 전 경호원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디디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의 성정적인 비디오를 저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디디의 전 애인인 캐시와 엮였던 캐시의 전 남친의 차량을 폭파해서 살해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제시가 되었었고요. 캣 윌리엄스는 디디에게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 약 685억짜리 계약 제안을 4번이나 받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명 래퍼인 50센트도 디디가 본인에게도 쇼핑을 하러 가자는 권유를 했다면서 한 대 때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빨리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을 망치기 싫다는 이유와 동시에 대체 어떤 남자가 같은 남자에게 여자한테 작업을 걸 때나 할 법한 말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팍도 죽인 퍼프데디가 50센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앞서 디디의 자택에서 발견된 베이비 오일 1000통은 실제 베이비 오일이 아닌 GHB라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GHB는 속칭 물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데이트 강간 약물에 해당합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디디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베이비 오일 통에 있는 무언가를 뿌렸고 몸에 미끌거리는 그 무언가를 뒤집어 쓰니까 점차 정신이 혼미해졌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자살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독살당할까 겁을 내는 편집증 증세를 보여서 감옥에서 그 무엇도 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강간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고 그런 범죄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같은 범죄자에게 정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하잖아요. 이 디디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나 보죠? 막 독살당할까봐 겁을 내는 편집증 증세를 보인다니. 어쨌든 앞으로 이 디디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이게 어떤 범죄를 저질러 왔을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밝혀진 것조차도 가장 적게 밝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디가 하루빨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에 합당한 벌도 받고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